차트의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라서 다행이지 어제는 사실 또 하락폭이 굉장히 크면서요.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2600까지 안 밀려주고 하면서 반등을 해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자리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가정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데 있죠. 과거에 또 이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 본다면 그런 똑같은 움직임이 현재로 나타날 경우에 과거와 똑같은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가만히 본다면 상당히 흥미있는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1948년도에 나온 에드워드 메지가 쓴 기술적 분석의 원리라는 아주 고전에 따르면은 그 중에서 컨solidation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각형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저항선은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아래쪽의 지지선은 점점 올라가면서 한 점에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컨solidation 중에서 트라이앵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현재 차트로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의 차트가 전형적으로 위쪽에 저항선은 내려가고 있고 아래쪽에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삼각형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각형 패턴이 끝난 다음에 끝없이 이어질 수 없을 테니까 끝난 다음에 추세가 중요한데요. 그 체계를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컨solidation 삼각형이 나타나기 이전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기 이전의 추세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현재 삼각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책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아래쪽에 지지선이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는 이 삼각형 패턴이 끝났을 때의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리스크를 늘리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우리가 일목을 보면은요, 물론 좀 다른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일목균형표 이론에 따르면은 통상적으로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고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다라고 합니다만은 현재는 어정쩡한 상태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추세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선을 위주로 이야기해 볼 때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 위쪽에 있어야 추세의 평균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평균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봐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건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물론 구름 아래 있기 때문에 단박에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약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은 그나마 올라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오른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 매수, 바닥 매수 또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은 저로서는 썩 권하고 싶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체로 좀 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요. 그나마 좀 코스피가 구름대를 놀면서 위쪽으로 뚫기를 바랬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은 뭐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또 어려운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대답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지수가 그렇다 해서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에 대해서까지 굳이 비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다는 이유겠고요. 또는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소위 그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차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차트로 일목균형표로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주가가 코스피는 구름을 결국 넘기지 못해가지고 하락세로 지금 현재 그다지 상승 움직임이 자석은 주춤거립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현재 구름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고요. 더구나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기아는
이하는 진적의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기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딴 데서 강의하면서 여기 매수라고 쏘는 게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진적에 아까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현재 이런 구름을 벗어나기 직전의 상태라 그러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벗어나서 벌써 상승세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죠?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지금도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바탕으로서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추세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예, 자동차 관련주들이 확연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요. 사실 올라올 때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책 모멘텀은 계속해서 또 있지요. 대통령 인수위가 모빌리티 분야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UAM, 도심항공 관련주가 들썩이는데요.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요? 뭐 베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띌 텐데 트레이딩 유효할는지 봐주십시오. 네, UAM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베셀 또는 기산텔레콤, 뭐 네온테크, 뭐 이런 종목들인데 세 종목 경우에 보면 뭐 다른 종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베셀이나 기산텔레콤이나 네온테크 상당히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과연 지금 들어가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상승폭이 상당히 강력하죠. 근데 지난번 한일사료에서 말씀드린 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겁이 나는 만큼 기대되는 수익도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셀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일목을 보더라도 현재 구름대 위에서 헐헐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구나 차트 패턴으로 말하더라도 길다란 장대 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베셀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차트로 보여지고요. 이제 네온테크입니다만은 네온테크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접어서서 이제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석 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종목이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마찬가지입니다. 기산텔레콤도 진즉에 구름 위에 올라서면서 부전한 상승세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기산텔레콤이든 네온테크든 베셀이든 또나 이 종목들은 굳이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와 별로 관계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UAM 관련 주들이 뜨고 있는 것도 소위 인수위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3월 초 선거가 끝난 직후에 새로운 윤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원전 관련주가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를 들어 이게 한전산업입니다만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한전산업, 한전 KPS 상승세가 이게 이제 3월 11일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면 상승세가 결국은 꺾이고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각화를 받은 종목 중 하나가 이제 건설주였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 3월 10일 현재 건설주가 크게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상승폭이 좀 이어지다가 결국은 상승 모멘텀을 잃고는 보다시피 지금은 구름 아래로 내려가 버린 이런 모습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베셀이나 네온테크나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것보다는 과거 우리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는 건설주 관련주 소위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얼른 빠져나오는 이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그 소위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과거에는 뭐 조심해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 조심해라고 해도 그런 것만 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런 종목이 대형주 못 가고 같은 섹터에서도 좀 난감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결국 주식이라는 게 뭐 우량주가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그죠? 뭐 그러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재무적 우수하든 관계없이 시장에서 그
매수세가 몰리고 올라간다면 그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유행이라는 게 자꾸 변덕이 죽것들 같아서 그야말로 수시로 변덕이 변하기 때문에 이 수시로 변하는 변덕을 잘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농수산물 관련주라든지 또 원전 관련주 또는 건설 관련주 그리고 과거에 풍력 관련주 뭐 무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가 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급등세를 보였다가 금세 사거리 였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칫 기다렸다가 잘못하면은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발빠른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태바주라 그래서 뭐 매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그런 가벼운 테마주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쪽인데 이제는 시각이 좀 바뀌셨습니다, 대표님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징기스 칸이란 얘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이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니라 수익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는 알고 하셔야 흔들릴 때 안정감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좀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워낙 뭐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요. 뭐 원화가 약세 흐름이 좀처럼 풀리지를 않네요. 외환시장 체크해 주십시오. 예, 어제는 사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장중에 1250원을 찍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1250원을 살짝 넘었었다가 지금은 조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니까 전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평가 절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덜 평가 절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절하되고는 있으나 그 절하 속도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 정확하게 제가 옮기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취지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당국은 1250원을 방어하려고 지도했는데 이 총재께서 현재 원화의 절하폭이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는 가파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소위 외환딜러들이 당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현재 그런 이야기가 또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추세로 보더라도 보다시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제가 예전부터 추세선을 그어두었습니다만은 이 상승 추세선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의 추세선을 넘어서서 오히려 상승폭이 더욱더 가팔라지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로더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엔화 약세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125엔마저 넘어서서 129까지 가고 있는 약세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무역 경쟁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 CNH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4월 초만 하더라도 6.3 수준의 레벨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6.6까지 올라가는 이런 급격하게 절하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절하되고 있고 엔화도 절하되고 있는데 달러도 강세인데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만 혼자서 독야청청 약세를 보인다거나 뭐 1,200원 이상으로 내려간다거나 또는 심지어 1,100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는 일을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어도 일목균표로 봤어도 기준서로 봤어도 그룹으로 봤어도 대외적인 역으로 봤어도 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봤어도 모든 것들이 달러 강세를 말하고 있다면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에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무너진다거나 하락세로 바뀔 거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이런저런 얘기했더니만 시각이 또 쫓깁니다. 마지막으로 예. 전략하고 관심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해서는 다소한 점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겠나 하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뭐 소비재,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 소비자 관련주로서 KTNG를 꼽았습니다. KTNG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소간 좀 뭐 경기와 별로 관계없는 소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로 봐서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을 넘어서서 이제 상승세가 막 이제 지동을 보이려는 그런 상태여서 KTNG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렵긴 합니다만은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경기와 별로 관계없는 방어적인 성격에서 매수에 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항상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위로 올라간다면 뭐 구름대가 걸쳐 있는 뭐 84,000원 그 위쪽으로는 뭐 8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뭐 한 달에 틀렸을 때의 손절은 역시 기준선에 걸쳐 있는 8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역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손절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KTNG를 관심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 시장 분석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